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9일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상돈 비례대표 당선인을 당 최고위원에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자, 20대 국회 개원 다다음 주, 그러니까 한 15일 보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오늘은 이상돈 당선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현안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맨날 교수님이라고 부르다가요. 당선인이라고 하려니까 이게 살짝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색하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최고위원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되셨어요. 그 좀, 네, 네, 좀 두 가지 일을 다 잘 해내시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우리 당이 보다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제가 있는 힘 다 해야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좀, 제가 좀 많이 공부해 온 분야라 그럴까요? 뭐, 음, 또, 저한테 좀 기대가 있는 분야가 있죠. 그런 음, 분야에서 좀, 어, 열심히 일하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어찌됐든 법학자시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네, 이상돈 교수님 법사위 가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는 환노위를 선택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솔직히 뭐 일지망은 판노위, 뭐 이지망은 법사위 이렇게 냈는데요. 그 네네. 두 개 위원회 다 그 가장 인기가 없는 위원회죠. 그 두 개 위원회는 뭐 의원들이 출판 기념을 해도 차값을 건지기가 어렵다. 막 이러다가 예. 네, 그 무엇보다도 뭐 법사위가 오히려 제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흠. 네, 우리나라에서 노동은 많이 좀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음. 좀 관심 가시는 분도 음. 많지 않고 네. 상당히 적죠. 네, 음. 그리고 뭐 저는 좀 환경 분야는 뭐 제가 제일 뭐 공부 오랫동안 하고 음. 연구 논문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쓴 분야가 뭐 환경, 국제환경, 음. 물 관리 이런 분야죠.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당에서 또 환노위 하겠다는 의원도 별로 없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망을 했죠. 네. 원내대표가 감사하다고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원하지 않는. 아니 원내 부대표가 굉장히 네. 고마워하더라고요. 다들 기피 상임위를 예? 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예. 네, 근데 실제 보면 요새 그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네, 미세먼지 또 그렇죠. 또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네, 그렇죠. 그 생활하는데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사실 한국 정치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적어요. 네, 전문가도 없고요. 네, 그게 정말 그 문제인데요. 네. 우리는 항상 좀 큰 사건이 터진 후에 굉장히 들끓습니다. 음. 예. 근데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네. 모든 게그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또 그럼요.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음. 미세먼지 그 경우만 우리 그 서해 어, 해안가에 네. 화력발전소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경유차 어? 네. 뭐 경제 문제 있고 해서 네. 세금도 싸고 네. 많이 타지 않습니까요? 예? 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도 경유차를 많이 쓰는 게 아마 통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음. 승용차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음. 별로 관심이 안 두다가 네. 어떤 계기만 되면 그냥 볼 때처럼. 네, 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또 네. 그걸 고비에 들어가면은 음. 또 이렇게 관심이 줄어드는 거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 평소에 충분히 관리해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가만히 놔뒀다가 모른 채 하다가 막상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어야 그때야 사후 약방목격으로 소잃고 음,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응하는 문제 음. 심각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적어도 이상돈 의원님이 국회에 계시는 동안 그런 일은 환경 분야에서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네, 뭐, 저도 뭐 생각해 본 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그 환경부서도 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음흠. 또 굉장한 관료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음. 민간한테 좀 넘겨야 될 것을 뭐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음. 산하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돼 있죠. 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 4대강 사업 같은 거에서 환경부가 다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네. 환경부가 있을 수 음. 있습니까? 예? 음. 참 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죠. 음. 자, 그 지금 환경 분야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관심 갖는 분야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떤 문제에 치중해서 20대 국회 초반전을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 4대강 사업은 사실은 환경부 소관보다는 이제 국토부 하천관리 그렇죠. 그 문제 아닙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참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 음. 그러면은 음. 국토위에서 이게 네. 뭐 물 관리 때 문제는 이렇게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응? 네. 예. 그런 면이 있고 네. 또 환경부에서 뭐 그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죠. 응? 예.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소문장 역할을 할 음. 게이트키퍼가 돼야 될 음. 환경부가 무력하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음. 저는 참 환멸이 크죠. 음.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과연 에, 그 환경부서가 음. 그야말로 최근 몇 년 동안에 음. 제 역할을 했느냐 음. 대해서는 참 저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네. 이런 것을 챙겨 보려고 그럽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환경부가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뭐 큰일 날 것 같다. 환경부 관료들이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긴장이 확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네. 그 오늘 박근혜 대통령 오후 3시에 청와대로 3당 여야 원내대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엽니다.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현재 우리가 다 예측하는 바와 같이 네. 좀 야권과 야당과 정부 여당이 좀 협력을 해서 네. 이미 시작된 그야말로 경제 난국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고 아마 야 3당이 특히 이번에 이제 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음. 얼마만큼 성의 있는 음. 어, 답을 내놓을 것이며 또 그것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지킬 음. 각오가 있는지 음.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몇 가지 쟁점 법안들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처리를 우선 19대에 하고 그리고 청문회도 조속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 있는 반면 또 새누리당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이후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서로 착종돼 있는데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 검찰 수사도 현재 좀 균일됐지만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크게 네. 뭐 큰 이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 어차피 이제 뭐 19대 국회가 거의 마감이 돼가고 네. 결국 20대 넘어서 다르지 음.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도 윤곽이 나올 테니까 음. 20대 국회 가서는 어, 미진한 부분뿐 아니라 네. 우리가 검찰 수사는 요 사안만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냐 하는 걸 좀 음. 거슬러 올라와서 밝혀야죠. 음.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도 음. 반성할 점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음. 그래서 그 점은 꼭 필요하다고 보죠. 네. 청문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교수님 그 서울대 조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네. 본인 뭐 9차례나 동물 실험 보고서를 그 김앤장 통해서 오씨 측에 건넸지만 김앤장이 뭐 저 누락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학자로서 그 조교수의 행동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확실한 사실을 제가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요? 네. 뭐 그 조 교수
주장이 진짜 맞는지 김현장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변론을 했는지 네, 뭐 그것은 사실 알 수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일단 학자 입장에서 네, 연구비가 어느 쪽 연구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그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문제. 음,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음, 무슨 연구라가 보고서를 만들어도 네, 그 기본적인 그 구조를 음,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네, 말하자면은 좀 연구비에 너무 급급해서 네, 연구비가 나오는 데 쪽에 네, 연구를 많이 하는 거 과연 음, 그것이 합당한가 저는 음, 기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죠. 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네,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음, 정부의 어떤 음, 음, 어, 정부의 그 의지죠. 음, 이런 거 있으면 정부가 스스로 처음부터 좀 네, 객관적인 연구를 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뭐 우리 고위 가르던 말 들어보면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를 음, 말하고 있어요. 예? 음, 뭐 그 당시에는 뭐 제도가 없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다 말이죠.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보다 더 유권적인 연구 조사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음, 뭐 또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에, 그 환경 분야뿐 아니라 우리 뭐 4대강 관련해서도 음, 정부 연구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그렇죠. 연구비가 다 어떻게 쓰였어요? 음, 단 한 건도 거기서 비판적인 음, 어, 어, 견해를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어, 정부지 연구비 풀어서 네,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지식인이랄까 학자들의 어떤 윤리 문제하고도 좀 관계 있다고 봅니다. 음.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굉장히 많은 정부 재정이 이제 연구비로 풀렸는데 당시에 나온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면 실제 그 사대강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게 있었지만 정부 보고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렇죠. 음,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풀어서 그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했죠. 네. 그 이거를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네. 네. 결국엔 학자들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비 때문에 때로는 기업 편, 때로는 정부 편 이렇게 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경종을 이제는 울릴 때가 된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예, 학자 자신이 자기는 객관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도 네네.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하고 그 결과는 발전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사용한다. 네.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음. 자,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전 신현우 옥시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내 연기 어땠어?라고 발언한 것이 또 큰 파문, 충격을 주고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옥시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그러니까 뭐 애경, 그리고 오늘 보니까 덴마크산 제품에서도 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화학약품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네, 뭐, 신 대표 얘기는 뭐, 자기는 뭐, 연기가 아니라 뭐, 네. 얘기로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건 뭐, 진실성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요번에 뭐,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요 사건만 보더라도,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음. 우리가 1980년대 미국에서 성면 이 위험성이 그때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돼서 네. 성면 업체가 다 파산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미국에서요. 그렇죠. 음. 다 파산했죠. 음.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면 피해자들까지 위해서 네. 그 회사들은 다 파산했고 그 네. 회사들의 재산을 그 음. 그 장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까지 음. 어떤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옥시 같은 회사는 이건 뭐 이제 회사로서는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음. 다만 그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자뿐 아니라 네. 5년 후, 1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예.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입증이 되면은 예.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예. 그 신탁 기금 계정을 음. 그 회사 재산에서 그걸 만들어내면 됩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예.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국가 재정이 예. 좀 투입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피해자만 배상하고 끝내게 되면은 몇 년 후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성면은 어, 그때 80년대에서 미국의 전 성면학교가 다 파산했죠. 음. 우리가 그거를 좀 충분히 고려해야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옥시 사태는 1980년 미국 성면 사태와 같다. 똑같은 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네, 지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옥시 래킷 벤키저라는 회사가 다국적 기업인데요. 그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는 그냥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할 뿐이지 실제로는 뭐 한국에 와서 사과할 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 뭐 문제가 제기된 그 덴마크의 경우에도 아예 이건 뭐 한국에 그 거래한 일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어서 이런 해외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국내 사법 체계 혹은 국내 정치 안에서 어떻게 좀 그 재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좀 의문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 방법은 뭐 국회나 정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음. 그것은 오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인과관계만 입증이 되면은 본사를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이 피해자 측에서 네. 그야말로 역량이 있는 큰 말이죠. 예. 그 능력 있는 외국 변호사를 갖다가 예. 어, 우리가 채용해서 예. 법적으로 다투면은 예. 그건 승산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법적으로 다투면 승산이 있다. 이런 네,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그 그- 소송은 음. 물론 이제 그 이제 소송지가 어디냐 음. 되겠지만 아무래도 본사에 있는 소송지가 되지만은 네네. 이 피해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 소송이 음. 충분히 되는 것이죠. 음. 다만 인과관계 등등 여러 가지에 음. 대해서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음. 어떤 법률가들을 음. 우리 쪽에서 네. 피해자 측에서 고용해야 되는데 네. 막 그런 점을 좀 정부가 음. 또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의 가장 큰 국제 분쟁 소송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는 당장 집단 소송제도 없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무엇보다 화학약품 규제에 대한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옥시 측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 나라에서 PHMG인가요? 그 물질을 활용해서 이제 그 장사를 했던 것인데요. 이 제도 전반을 이제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저 징벌적 배상제하고 네, 집단 소송은 그 미국에만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본하고 유럽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방되어 있습니까? 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음, 그리고 그 집단 소송과 그 징벌자체상제는 굉장히 미국적인 제도고 미국에 특별한 것이고 아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음, 미국 제도이지만은 그 도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자신들의 법 체계 내에서 다 웬만큼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음, 저는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금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에, 그 대표 소송이죠. 네, 네, 독일의 단체 소송 같은 거 통해서도 음, 저는 얼마든지 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거 만일에 무슨 입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네.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사건과는 관계가 음. 없죠. 어. 그래서 저는 현재의 법 체계 가지고도 예. 좀 유능한 법률가만 우리가 또 예. 과학자만 동원하면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 피해자들이 그럴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저는 정부가 남 음. 몰라라 하지 말고 음음. 그걸 도와야 됩니다. 예? 음. 그걸 소송 구조를 해서 네. 어, 우리 기존 법질서 내에서도 저는 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 책임을 구현하게 되면은 음. 저는 이 회사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옥시 사태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옥시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함께하는 이런 힘을 보여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것은 뭐 국가가 뭐 미리 보상을 하고 부상을 한다. 저는 뭐 그것보다는 네, 제가 원칙적으로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네, 가해자를 통해서 음,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하고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피해자한테 어렵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정부가 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정부는 아무 법적인 책임이 없느냐? 네, 아, 뭐 지금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는 국회가 한번 음, 어, 따져봐야 된다. 이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손 놓고 있었느냐에 음, 대해서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은 음. 뭐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옥시라는 기업도 참 국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게 그냥 수년간 관리도 안 되고 방치해 놓고 뭐 안전 관리를 뭐 20년 동안이나 면제해 줬다든가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언론 지면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것들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다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청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예컨대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구성이 된다면 참여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를 할지 또 네, 특별한 위원회를 할지 뭐 그런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주요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쟁점이 될 법안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 저 국민의당 그 당론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공조를 아, 하는 것으로 뭐 다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 입장은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세월호 법을 연장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이제 반대하게 되면 20대 국회에서는 이게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죠. 국회 선진화법을 지금 새누리당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예, 선거구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던 법안. 선진화법을 네, 이용해서 법을 네. 막는 거죠. 네, 뭐 참, 그런 그 수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떤 분들은 형제당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대 국회에서 모든 사안별로 이렇게 공조하고 연대해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의 정치가 펼쳐지게 될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공조하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그걸 갖다가 네. 자꾸만 무슨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죠, 어떤 사안이 있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뭐 그런 사안이랄까, 네. 더 나아가서 요새 뭐 얘기되고 있는 어버이 연합 네. 문제랄까, 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같은 거 이것은 네. 당의 어떤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들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공조 이건 얘기할 게 일단 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요? 네, 또 거기에 구조조정론이죠. 예.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우리 국민의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뭐 새누리당과 같이 한다. 저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음, 문제는 예, 그야말로 3당이 예, 경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음, 거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음, 다 합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당연히 그런 큰 그림을 향해서 우리 음, 협력하는 것이지 네, 뭐 어느 사안은 이쪽에 동의하고 어느 사안은 이쪽에 동의하고 음. 그런 것을 뒤이기 당할 때 기대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네.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협력을 요청하면 국회의장 문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그리고 또 얼마 뭐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박지원 대표가 계속 그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의 이제 입장이 이런 것인가라고 많은 정치부 기자들 또 정치 관계자들이 이제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네, 박지원 대표의 방점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게 얼마나 참 우리들한테 아쉽고 우리 현재의 에, 국정의 난국을 네,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요? 네,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 네. 어버이 연합의 뿌리는 이명박 정부다 이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버이 연합은 2007년인가요?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었다 이런 저 주장과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명박 정부가 뿌리다라고 진단하신 가장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거는 대체 맞다고 봅니다. 그 음, 당시 좀 나이 든 분들께서는 네, 박근혜 당시 에, 그 당시 이제 이미 전 대표죠. 네, 박근혜 전 대표의 2007년 대통령 지지해서 뭐 그랬지만 그 당시 그 세력이랄까 어떤 그런 것은 그렇게 뭐 어, 미미했다고 봐야죠. 음,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표 후보를 지지했던 큰 단체는 그 아무래도 박사모죠. 네, 박사모,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음, 근데 이제 그 후에 결국엔 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큰 모습을 드러낸 게 촛불 시위에 대응하는 이른바 맞불 집회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부터 어, 그 어떤 이제 뭔가 그것이 자발적인 음, 소규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음, 조직화된 모습을 띠게 된 거죠. 그런 걸 네, 많은 사람이 다 음, 느꼈던 게 아닙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의미죠. 네. 네. 지금 뭐 국민의당도 어버이 연합 게이트 TF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차명 계좌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 전경련을 통해서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갔는가 이것은 중요한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금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요? 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현재 뭐 신원 확보가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 검찰이 뭐 이렇게 지지분화하게 되면은 네, 20대 국회 가서는 또 그렇게 되면 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뭐 특검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차제에 한번 네, 네, 검찰이 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러면 스스로 철저히 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차제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그래도 2012년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 바 있는데요. 지금 그분의 임기가 한 1년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 뭐 지금 입장이나 처지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좀 하고 아니 뭐 싶으세요? 성공보다도 이제는 네, 좀 성공보다도. 어, 경제 특히 뭐 예, 큰 우리 그 기간 산업이 그냥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량 네. 실업이 발생하고 네. 이 문제를 갖다가 네. 좀 어,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죠. 이걸 음.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으면 됩니까, 이게요? 음. 그래서 오히려 좀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그냥 야당이 돼 버렸어요. 실업난 어떻게 할 네네. 것이냐. 예예.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너무 손 놓겠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또 하나는 아마 그런 부분이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책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 우린 현재 뭐 책임론보다도 네.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경제 난국을 음. 빨리 좀 어, 음. 최소한도라도 좀 수습을 음. 해야 음. 된다는 이런 것인데 네. 그런 절박한 것을 그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음. 그건 참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좀 네.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쯤 되면은 네. 사실상 대통령이 그야말로 좀 큰 결심을 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뭐 내각에다가 음. 내각을 확 교체하고 네. 새내각의 멤버를 야당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 구성을 하고 네. 그야말로 이런 구조조정을 포함한 국내 음. 난국을 돌파하는 데 대해서는 음. 이 내각에 힘을 좀 실어주든가 저는 네. 그런 비상한 조치가 응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각을 교체하고 새 내각을 야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그 이른바 협치 그리고 좀 국가적 의제에 있어서는 함께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글쎄 그런 게 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되죠. 예. 진짜 보면 이렇게 오늘 오후에 네. 원내대표 회담이 있고 뭐 또 있게 되면 다음 주는 이제 5.18 행사 있고 그 다음 주는 대통령 또 그렇습니다. 거의 2주일 외국 예. 가고 예.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큰 사단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 큰 사단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해운조선뿐만 아니라 전 네, 그 산업 여파가 더 분야로 크죠. 그렇죠. 네,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많은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이 내린 진단은 네. 너무 암울하죠. 네. 네. 이대로 놓고 대통령이 외국에 가셔서 또 MOU 체결하지만 결국 갔다 오고 나면 또 무의가 되는 이런 장면을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 이제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3자 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2자 구도를 만들 것이냐.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려면 2자 구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옵니다. 이상돈 당선자께서는 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고 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네, 그 우리 총선 그 결과는 네. 우리 그 민심이 뭔가 네네.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음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현 상황에서는 네. 그야말로 오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을 한다고 하면 그 분명히 삼자구도입니다. 음. 큰 우리 국민의당도 독자 후보가 돼서 대선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음. 골격은 계속 가지 않는가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두 개, 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도 의석이 100석이 넘는데요. 그게 네. 그렇게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 대선은 반드시 삼자 구도다. 뭐 최소한도 3자 구도가 최소 되겠죠. 3자 구도다. 네, 아, 정의당도 있으니까 4자 구도가 될 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예, 최소 3자 구도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뭐 야권 단일화니 뭐니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한 소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0%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떤 그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협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국면 가면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있었던 그런 경쟁 구도가 커지면 커졌지 저는 음. 그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대로 되면 대한민국에서 다당제 시스템은 굳어지는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를테면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점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뭐 호남 유권자들께서 또 좀 우리 네. 당한테 뭔가 좀 경고와 격려를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그런 뜻을 잘 헤아려야 되겠죠. 네, 음. 그리고 뭐 사실 또 지지율이라는 것은 네. 올라가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뭐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음. 그 이번 총선 결과로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당, 뭐 일각에서는 호남 자민련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걸 좀 도파하려면 전국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도 사실상 지난번 총선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정당 투표에서 네. 전국적으로 그런 지지가 우리들 기대보다도 많이 나와서 음. 정말 저희가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네. 우리들을 지지해 주신 정당 네. 투표 유권자들은 음. 이것은 어, 그것이 전체가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로 절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대략 한 반 정도는 네. 2012년에 여당을 지지했던 예. 1번을 찍었던 유권자라고 맞습니다. 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 그런 유권자들의 음. 어떤 여망을 우리가 충분히 음. 생각하고 또 반영을 해야만 되겠죠. 음. 또한 이 호남 유권자들이 보내주신 그 적극적인 지지가 뜻하는 바가 무언가 네. 그것도 우리가 참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이죠. 음. 그런 두 가지 여망, 뭐 음. 상당한 부분 겹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부분은 좀 네. 다른 방향을 보는 그렇죠. 것도 예. 있죠. 네, 예.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음.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 당장은 이제 우리가 좀 조직 면에서 우리 또 동쪽이 굉장히 취약하지 네. 않습니까요? 네. 그다음 예. 뭐 강원도 고성부터 경상남도 고성까지 우리가 뭐 15% 이상의 지지를 다 받았지만은 예. 우리가 그 유권자들의 여망을 반영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좀 조직을 음음. 구성을 해서 네. 보다 우리 지지층을 넓혀가는 거 음. 이런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다면 그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의 노선, 정치 노선을 선택한다면 중도 보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개혁이라고 하면 국민의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 정치 노선을 저희가 구분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이제 뭐 진보임을 스스로 포기했나요? 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진보임을 거기서 포기했나? 예. 네, 거기서 중도개혁당이라 그러면은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진보가 뭐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예. 뭐 예. 진보가 뭐냐는 것은 예. 정의하기 나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진보라 보수를 너무 좁게 음. 해석할 것 같으면 음. 극우하고 극점한 진보하고 보수가 됩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뭐 늘 네. 말씀드리는 것은 음음. 어떤 그 개인이나 네. 어떤 정당 집단의 어떤 정치적 취향은 좀 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나 매사를 네. 거기다 붙여서 음음. 왜곡시키고 네.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 네. 지지 세력만 가고 가려고 그러고 음음. 왜 중요한 건 사안을 흐리고 음.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어? 예? 예. 뭐 무슨 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좌파다, 진보다. 이게 음음. 말이 됩니까, 이게? 음. 예? 음.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웃기는 일이 저거 아닙니까? 음. 롯데 제2 롯데 갔다가 네.
허가해 주니까 네. 그걸 반대하는 세력을 그 뭐라고 부르겠어요, 도대체. 어? 예.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이런 공경에 빠졌다고 봅니다. 네. 음. 그래서 그런 똑같은 것을 음.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하지 않았느냐? 음. 그 저는 또 거꾸로가 있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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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개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아하.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네. 지금 잘못된 말하자면 그 양 함정이 아니라 극단의 그 극단의 두 큰 정당이 예. 지금까지 빠져왔던 함정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음흠. 그 사람들이 그 두 집단이 네. 말하자면 그 스스로의 논리에 묶여버리고 그 네. 함정에 빠진 겁니다. 네. 음. 네. 그래서 그것이 민생에서 멀어지고 음. 그야말로 지각 있는 유권자들부터 멀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체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막 새로운 노선의 정치 노선. 그러니까 이걸 뭐 자꾸 이제 언론이 또 이제 그 레테르를 붙이고 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이런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새누리당 문제 지적해 주셔서 끝으로 최근에 새누리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제가 뭐라고 남의 말씀드리기도 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저기 당에 네. 국회의원 숫자는 많지만은 저당 그 새누리당이 음흠.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제가 네. 알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보수주의자 이를테면 뭐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이 과거의 열린우리당처럼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라는 진단도 하는데요. 그런 진단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열린우리당이 왜 사라졌습니까? 나는 그거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뭐 당은 하지만 이게 진화했지 않습니까요? 예? 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완전히 쇠락하지 않습니까? 그 2011년에.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그렇죠. 마지막이라고 하고서 당을 재건해서 총선에 이겼지 않습니까? 네. 어? 유권자들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어? 네. 네.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가 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봤어요. 왜냐? 그 당시 내걸었던 그 주장보다 더 나아갈 게 없다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안 지켰다 말이죠. 네.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저는 본 겁니다. 네. 쇄신, 혁신, 개혁, 국민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다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의 그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그 막다른 골목에 올 것이라는 거 저는 좀 예상을 했죠.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당을 국민이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당의 논리가 떨어졌다. 새누리당이 막다른 골목에 섰다. 결국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안 줄 거다라고 전망하세요? 네, 이번에 뭐 선거 결과가 뭐 그런 어떤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새누리당이 뭐 배란간 소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가 전과 같지는 않다. 네,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새롭게 2주 후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로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꾸만 배지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농담을 하나 드리면 네. 제가 최고위원이 됐는데 네. 저는 누가 저 최고위원 그렇게 저를 덤하고 딴 사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같은 호칭 중에서는 그냥 교수님이라는 네. 명칭이 제일 저한테 좀 되게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아마 초선 의원 중에서 제가 아마 나이가 세 번째로 많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예. 제 이 나이에 아하. 국회의원 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됐으니까 참 남은 기간 또
우리를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국회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